저희 채널 시청자분들께 PRX는 더 이상 낯선 시계가 아닐 겁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70년대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 디자인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날 수 있는 컬렉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PRX가 1978년에 나온 시스타 쿼츠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티소는 이 원조 PRX를 내놓기보다 이전에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시계로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원조 PRX가 나오기 2년 전인 1976년에 티소는 이미 자동차 디자이너 누치오 베르토네와 협업을 해서 스트라토스 컬렉션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를 기점으로 티소는 다양한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디지털 시계로 내놓았습니다. 이 시계들은 외양으로 보나 시기로 보나 원조 PRX와 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친연성 외에도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아나디지 모델들이나 최근의 티터치 모델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시계들을 꾸준히 만들어온 티소의 역사를 감안해봐도 이번에 나온 PRX 디지털은 그리 어색한 조합이 아닙니다. 티소의 아카이브를 좀 더 꼼꼼하게 뒤져본다면 1977년의 모델로부터 직접적인 영감을 받은 디자인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PRX 컬렉션과 전반적인 디자인의 결을 맞추고 LCD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키웠을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더 피니시가 좋은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PRX의 이름에서 X가 100m 방수를 의미하는 만큼 이번에도 100m 방수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걸 겁내실 필요가 없는 시계고요. 다만 물속에서 푸셔를 조작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디지털 방식이라는 것만 빼면은 피니시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심지어 두께나 무게감까지 기존의 아날로그 PRX와 같습니다. 몇만 원짜리 저가 플라스틱 디지털 시계들과 다투기보다는 100만 원 전후의 포진에 있는 풀메탈 G샥이나 해밀턴 PSR 같은 프리미엄 디지털 시계들과 경쟁할 모델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듯합니다. 디지털 시계 중에서 프리미엄이라고는 해도 아날로그 쿼츠 버전의 PRX보다는 가격이 몇만 원 빠집니다. 일반적인 스틸 케이스가 49만 원이고요. 옐로우 골드 PVD 케이스가 63만 원입니다. 이 모델들은 10월 16일 오후 9시에 제가 진행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프로그램 워치 인사이드에서도 다뤄줍니다. 라이브 중에는 PRX 디지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날로그 버전 PRX까지 평소보다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RX 디지털은 35mm와 40mm 두 가지 사이즈가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제 수중에는 40mm가 먼저 입수가 됐습니다. 케이스의 위아래 길이는 44mm인데 PRX는 브레이슬릿의 첫 번째 링크가 케이스에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링크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는 51.6mm이고요. 이 길이 때문에 통상적인 40mm보다는 크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두께가 10.9mm로 기존의 PRX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 17cm 손목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무게도 125g 이 나옵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시계를 지향하는 만큼 아날로그 PRX와 거의 유사한 제대로 된 시계 같은 실체감을 주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7.5mm에서 18mm로 줄어드는데 퀵 릴리즈 레버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위해서 35mm의 PRX 디지털을 입수하지는 못했지만은 아날로그 35mm를 보시고 핏을 짐작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제 손목 둘레는 17cm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울 같은 베젤이 70년대나 80년대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레트로 바이브를 주고 있는데요. 보통 예전 시계들은 디스플레이를 감싸는 유리를 아크릴로 만들고 베젤 부분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잘 긁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티소는 이 디스플레이랑 베젤 부분을 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덮어놔서 스크래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서 좀 더 고급스럽게 번쩍인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죠. 디스플레이 주변에 써놓은 게 많지가 않고 프린트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약간 미니멀리즘 시계 같은 시크한 느낌도 있는데요. 저라면은 LCD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일반적인 색상으로
방향으로 만들지 않고 좀 잘 안 보이더라도 흑백 반전이 된 LCD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반전 LCD가 읽기가 좀 나쁜 경향이 있어서 지금 버전보다 실용성은 떨어지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심미적으로 좀 더 완결된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의 피니시는 기존의 PRX 컬렉션과 차이가 없습니다. 베젤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의 나머지 부분들은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요. 모서리 부분에 정교한 느낌의 폴리시를 넣어서 대비를 극대화하는 처리 같은 것들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옐로우 골드 PVD 모델의 경우에도 PVD 코팅의 색상이 어둡지 않아서 케이스의 피니시를 감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레트로 바이브를 확실하게 주기 때문에 저는 예산 문제가 없으시다면 옐로우 골드 PVD 모델을 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브레이슬릿도 브러쉬 위주의 피니시에 모서리에만 폴리시를 하는 같은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피니시에 비해서는 덜 정교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티소는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풀메탈 지샥이나 블로바나 예마 같은 곳에서 보던 브레이슬릿보다는 피니시가 분명히 나을 겁니다. 이번에도 브레이슬릿의 길이 조정은 푸시핀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미세 조정은 없지만은 반코짜리 짧은 링크가 있어서 섬세한 길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푸시 버튼으로 쉽게 열 수 있는 꽤 든든한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도 달려 있습니다. 이 시계의 엔진은 에타의 DGT2040 무브먼트인데요. 2시와 4시, 10시 방향에 있는 3개의 푸셔를 통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답게 캘린더, 듀얼 타임, 스탑워치, 타이머, 알람 등의 여러가지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10시 푸셔를 짧게 누르면 다른 모드로 넘어갈 수 있고요. 2시와 4시 푸셔는 세부 조작을 담당합니다. 가령 스탑워치 모드에서는 2시 푸셔가 스타트와 스탑을 담당하고 4시 푸셔가 리셋을 담당합니다. 푸셔를 누르는 느낌이 착착 스냅피하게 감기는 게 아니라 약간 먹먹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시간을 보고 있을 때 2시 푸셔를 길게 누르면 시간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2시와 4시 푸셔로 앞뒤 조정을 하고 10시 푸셔로 다음 세팅할 숫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10시 푸셔를 길게 누르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전체를 밝히는 꽤 밝은 백라이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가면서 배터리의 기대 수명이 좀 더 길어질 거라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모델이 3년 정도의 배터리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반면에 디지털 모델은 4년의 좀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라이트나 알람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더 오랜 수명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PRX 컬렉션이 집에서나 사설 시계방에서 케이스백을 여닫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교체할 때 티소의 매장을 통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배터리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면은 방문할 일이 적어져서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PRX 디지털도 살펴봤습니다. 이 시계가 아날로그 버전보다 좋은 시계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PRX로부터 높은 만족감을 얻으신 분들이 사이즈나 색상이 다른 PRX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하실 때 이 PRX 디지털은 신선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리미엄 디지털 시계로서 나름의 독특성과 경쟁력을 갖고 있냐고 하면은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풀메탈 지샥 같은 시계와 비교를 하자면은 툴로서의 기능은 떨어질지 몰라도 피니시와 퀄리티는 스위스 시계답게 좀 더 고급스럽게 다듬어졌습니다. 여전히 스포츠 시계로서 활용할 수 있는 스펙이면서도 드레스 시계의 역할까지 잘 수행할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